of phonology. So I think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Hangul really does better than almost any other alphabet in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정점에 이른 지금 미국 대학교들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이 저물고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지난 5년 사이에 16.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어와 함께 서양의 주류 언어였던 스페인어와 불어, 라틴어를 배우려 하는 학생 수는 20% 이상 줄었고 독일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33%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수강생 수가 폭증한 언어 과목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어 수업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지경인 가운데 한국어 수업만 수강생 수가 38% 이상 폭증하며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미국 유수의 대학교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미국 캔자스대의 경우엔 한국어 강좌 등록자 수가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이상현상에 대해 현대언어협회 상임이사 폴라 크랩스는 한국어 강좌 증가의 뒤에는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있다며 문화적 관심이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한류에 매료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기에 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은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통해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한국어 표현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어 욕설조차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한국어 사용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공부하기도 바쁠 세계적인 명문대 학생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티모시 탱거리니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아 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어가 이렇게 각광받는 것에는 한국의 문화적 힘에 더불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래의 한국어가 영어를 밀어내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어의 우수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저명한 대학 유클라 교수인 티모시 탱거리니는 199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연구하던 학자입니다. 그는 1999년 민족주의와 한국의 정체성 구축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는 등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왔었고 동시에 UCLA의 한국어학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시기였기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지는 못했었지만 2010년대 이후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클라에도 한국어 교육 강좌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한국어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어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중 탱거리니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게 된 한 학생 세라는 한국어를 배우며 기존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아시아 언어가 대개 중국어와 일본어처럼 학습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문자로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자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문자입니다.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읽고 쓰기 위해선 최소 3,000개의 상용 한자를 익혀야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문 서적을 읽기 위해선 15,000개 이상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알파벳만 외우면 뜻은 다 몰라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발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한자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기에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배우고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글 역시 같은 동아시아 언어이기에 익히기 어려운 언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어 강좌 첫날이 되자 그런 편견이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강의에서 한국어를 읽는 법을 거의 마스터해버렸기 때문이죠. Compared to both Japanese and Chinese, it's a lot more simple. Just the basic phonetics of it is really scientific.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표음 문자로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외우기만 하면 이 모음 자음의 조합을 통해 1만여 개가 넘는 조합의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입문 장벽을 크게 낮춰주죠. 한국어를 배우고 들떠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탱거리니 교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탱거리니 교수는 한국어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드러내며 미래학자 마이크 윌 씨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10년 뒤에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바로 한국어의 경제성이었는데요.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최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문자 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키보드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키보드는 자음과 모음이 좌우 대칭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의 키보드를 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글자를 좌우로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더욱 빠른 입력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한글의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작은 화면을 다시 입력창과 자판창으로 나누어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글자가 작고 버튼도 작은 영어 쿼터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한국 스마트폰 자판은 모음의 기본자에 의한 문자 확장이 가능한데요. 천지인 자판이라 불리는 키보드 구성은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어려운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외국인이 보았을 때 이 을을 뺀 나머지 모음들은 어디 갔는지, 왜 점 하나만 있는 자판이 있는 건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배열이죠. 이 자판은 한글 모음이 이, 아래아, 으,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입력 방식으로 이 세 글자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21개의 모음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자판 구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예전에 1억 원 상금이 걸린 국가 대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내기 대회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증명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관람객들은 손바닥만한 휴대전화로 초당 8타 이상을 치는 한국인들의 손가락을 보며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디지털화 시대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끝없이 퍼져나간다면 문화적 영향력과 언어의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어가 공용어로 채택된다는 것도 허황된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탱거리니 교수 이외에도 에드윈 나이샤워, 제임스 맥컬리 박사 등 수많은 석학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어를 연구하며 그 우수성을 극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언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국력이 약한 국가의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한국어가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이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며 한국어의 영향력도 놀라운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교에서 동일한 한국어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랑스 서부의 라로셸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학과의 신입생 정원은 단 75명이지만 지원자 수는 900명 이상으로 무려 1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왕 한국어를 배울 거라면 세종학당이 있는 대학에서 교육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퍼져나가 한국어 교육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약 21만 6천여 명으로 이는 세종학당 설립 초기와 비교했을 때 약 30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종학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학당 수를 전 세계 350개소로 확대하고 수강생을 5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문맹을 없애고 지성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미래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모든 문화와 사회적 저변이 파괴되는 두 차례의 거대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문맹률이 지극히 낮은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7, 80대 노인이 새로 글자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만 한국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도 주민센터나 대학에서 열리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늦가기 시인, 소설가, 수필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만학도분들이 삐뚤빼뚤 서툴게 쓴 글자로 풀어내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기도 하죠. 환경이 되지 못해 글과 배움을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을 글에 담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한글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